주택임대관리업이라고 하는 게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미 이 주택관리업이라고 하는 업을 그동안 해왔던 분입니다. 주택임대관리회사 라이프테크의 박승국 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내년 2월부터 이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은 10년 전부터 이 주택임대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법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이게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내년 2월부터 그 도입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그 정부가 예. 그 기업형 주택임대관리를 통해서 주택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 예. 기존에 그 동네 중개업소나 소규모로 주택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아, 소규모는 지금 중전에도 다 허용을 했던 것이고, 네. 기업형으로 할 때 이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군요. 네. 그러면 내년 2월에 이런 법이 시행이 되면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뭔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기관리형은 이제 300구 이상이고요. 예. 위탁관리형은 1000호 이상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박 사장님도 이번에 등록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럼 내년에? 네, 저희도 등록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등록 없이 그냥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 인력도 이제 2명 이상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본금도 5억이나 2억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자기 관련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도 날 것을 대비해서 월세 입금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이제 그 보증금도 이제 가입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자기관리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위탁관리형이라고 하는 게 네, 있네요. 두 가지도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임대관리하고 위탁관리형 임대관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자기관리형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임대인한테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네. 위탁관리형은 이제 임대 업무를 대신하고 수수료를 이제 받는 방식입니다. 그 자기관리형은 아예 그냥 집주인한테 이 집을 나한테 그냥 통째로 빌려주셔. 내가 월세를 놓건 뭐 사월세를 놓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아예 가져와서 다 관리하시는 거고, 네.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알아서 뭐 임차인을 찾으면 중간에 관리나 해주고 뭐 집도 좀 보수나 해주고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박 사장님은 양쪽 다 하고 계세요? 자기관리형과 네, 위탁관리형을? 뭐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만약 이렇게 그 중간에 주택 임대 관리 업체라고 하는 게 생기면 네. 임대인하고 세입자는 그럼 이제는 거의 볼 일이 없겠습니다. 지금도 만날 일이 계약할 때 말고는 특별히 없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위탁함으로써 이제 민원이나 월세 등으로 세입자와 얼굴 붉힘이 없어지는 거고요. 예.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이제 중간에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만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그 수도가 고장이 났다거나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하지 말고 네. 중간에 이 위탁관리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서비스를 받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비용이 생기면 그건 위탁관리업체가 내든 집주인한테 알아서 청구를 하든 그건 관리업체가 하는 거군요. 네, 펜션이나 뭐 콘도처럼 입주 전에 이제 문제 없도록 조치를 해주고 입주 후에도 그 세입자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에서 되게 다 처리를 하는 거죠. 네. 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 대신 이렇게 월세도 받아주고 심부름도 해주는 거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대관리회사를 중간에 쓰려면 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나 내야 되는 겁니까? 그 위탁관리형은 그 임대 업무를 대신해주고 수수료 받는 방식이고요. 예. 그 공실의 부담을 임대인이 줄 수밖에 없지만 자기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실에 상관없이 월정액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관리형은 그러니까 그 임대관리회사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혹시 공실이 나더라도 그걸 떠안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좀 비싸겠군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월세도 지급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을 이제 수수료 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집주인은 그러면 주택임대관리회사한테 시가보다 약간 좀 싸게 월세로 내놓고 네. 알아서 다 하시오라고 한 후에 혹시 공실이 생기면 그건 임대관리회사가 떠안는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실의 위험을 집주인이 떠안는 위탁관리형은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5에서 10% 정도 됩니다. 5에서 10% 정도? 네. 1년치 월세의 5 내지 10%를 떼어주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임차인 입장,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이런 관리회사가 끼어 있으면 집주인도 비용 부담이 조금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년 2월부터 이런 게 기업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좀 오를 걱정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임대관리회사가 그 서비스 비용 때문에 이제 그 월세가 오를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주택임대관리를 하는 건물의 임대료가 만약에 높다면 입주할 세입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서비스 비용은
그 임대인의 업무를 대신하고 받는 그 수수료나 아니면 그 공시를 줄여서 얻는 주택임대 관련 수익으로 대체해야만 그 위탁을 하지 않는 주택과 임대료의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임대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만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만약에 네.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예.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서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약속한 그 세제 혜택이나 각종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아마 기업들이 예. 주택임대 관리업 진출하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친화적인 제도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그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고 계시는 라이프테크의 박승국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